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라 기본을 끝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바 웹 개발자 양성 과정이다 보니까 자바를 또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웹 개발하기 전에 잠시 웹 언어를 좀 배우고 다시 자바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바에서 안 배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 문법만 오늘 끝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enum이라는 걸 배웠어요. enum은 열거형 타입이에요. 열거형 타입. 열거형 타입이라는 건 뭐냐면 배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거형 타입은 배열같이 순서가 있는 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enum이라고 하고 자,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순서가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으로도 values하고 썼었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상수의 집합이 아니라라는 말은 상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 public, static, void, static, 뭐 int, monday는 0 이렇게 쓰는 걸 이제 상수라고 부르죠. 자, 그냥 돌릴게요. 자, 이 친구들이 다 각자 자료형이래요. 이 친구들 각자 자료형.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좀 써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상수를 정의할 때는 인터페이스에다가 int 뭐 monday, mon은 뭐 0 이런 식으로 쓰고 tues는 1 뭐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자동으로 뭐가 붙는다고요? public static이 붙는다 그랬어요. 자, 이때 이 수라는 거죠. 그렇죠? 수. 데이터가 수예요. 데이터가 수. 죄송한데 파이널을 빼먹었어. 파이널. 자, 이때 이 파이널의 의미가 상수를 의미하고, 그죠? 상수. 자, 이 반대가 되는 게 변수가 되겠죠. 변하지 않는 수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의하는 정보로서 데이터가 보통 기본형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enum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열거형일 뿐더러 자, 각자가 day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친구들은 자, 이렇게 선언된 거랑 같은 거래요. 어떻게? public, static, final static. public, final, static. 자, 타입이 day이고 이름이 monday이고. 자, 우리가 이제 0, 1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객체를 참조하고 있대요. 자, 요거랑 밑에 monday랑 같은 말이에요. 선생님, 근데 왜 int랑 day랑 요 두 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객체를 가짐으로써 고유값을 갖기 때문이에요. 자, 이 친구는 고유값을 가질 수 없는 0, 1, 2 이런 상태를 갖는 거고요. 0, 1, 2. 예를 들어서 자, 인터페이스인데
다이렉트 이런 게 있어요. 다이렉트. 자, 내가 예를 들어 int에 nurse라고 했어요. 자, 1이라고 했어요. 자, nurse가 화요일과 같은 수를 갖죠. 그러면 nurse인지 화요일인지 우리가 구분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nurse인지 화요일인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스위치문으로 자, 예를 들어 day라는 값이 있어요. day라는 값. 내가 day를 1로 줬어요. 그래서 스위치의 조건으로 day를 줬어요. 자,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요 day에 month나 tuesday를 구분하는 용도로 이 day가 쓰였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에 조건의 케이스로 다이렉트에 nurse를 쓸 수 있다고. 자, 우리가 기대한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케이스가 뭐일 때만 day에 month일 때만 쓰고 싶다는 거예요. Monday 때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enum을 쓰게 되면 자, enum을 쓰게 되면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 요 스위치문을 이 타입 자체를 day로밖에 쓸 수 없어요. day 타입. 그럼 여기에는 무조건 day에 monday가 와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가 기본형 데이터로 상수가 쓰이는 이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enum을 쓰더라. enum을 쓰더라. 자, 근데 이제 보통 이 스위치가 여기 있는 데이터로 기본형이랑 문자열밖에 못 넣었는데 enum을 허용을 해준 거죠. enum 데이터를 허용을 해준 거예요. 조건으로 쓰라고. 자, 그런 용도로 나온 게 enum이에요. 자, 나 내려가 볼게요. 자, enum 상수는 내부적으로 public static final 객체를 만든대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적었죠? 요런 느낌이 적었죠? 그리고 Monday, Tuesday는 같은 상수들은 day 객체로 한 번만 생성되어 공유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만들어진대요. 각자 한 번만. 자, 넘어갈게요. 자, enum은 스위치문에서도 쓸 수 있대요. 스위치문에서는 유일하게 사용되는 타입, 객체 타입이 되겠죠. 자, 유일한 사용자 정의 타입이다.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타입이더라. 자, 이게 뭐냐면 자, 스위치는 자료형을 쓸 수 없다고요. 문자열을 제외하고. 이 자료형이 타입이에요. 타입 중에서 사용자 정의 타입이죠. 이렇게 하죠. 클래스. 이렇게 할게요. 클래스가 있는데 자, 문자열은 사용자가 정의한 타입이 아니라 자바가 제공한 타입이죠. 그렇죠? 문자를 제외한 모든 자료형을 쓸 수 없어요. 누구 제외인 거죠? enum을 제외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형이랑 문자열만 쓸 수 있고 동등 비교만 하는 것이 스위치죠. 자, 스위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면접에서 아주 종종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스위치.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if랑 스위치
if랑 스위치 조건문의 차이. 또는 스위치 조건문의 특징. 자, 또는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쓸 수 있는 조건에서 if를 쓸 거냐, 스위치를 쓸 거냐. 이런 면접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다 같은 질문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 세 번째 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스위치를 쓴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물어봐요. 면접관이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어떤 상황인 거죠? 간단한 동등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조건이 문자열이거나 기본형이거나 이너미일 경우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러면 왜 스위치를 선호하느냐? 스위치가 코드가 간결하고 유지보수가 좋고, 유지보수라는 거는 다른 개발자들이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코드가 간결해서 유지보수가 좋고 if문보다 동등 비교 시 동작 속도가 빨라요. if문보다 스위치가 동작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if보다 스위치를 선호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들이 100점짜리 정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는 거죠. 이넘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타입이냐? 이넘은 도대체 무슨 타입이냐? 열거형 타입으로 상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상수 다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본형이 아닌 고유 타입을 가지고 있어서 타입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상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밑에 내려가 볼게요. 자, 이넘은 생성자를 가질 수 있지만 외부에서 호출할 수 없다. 자, 생성자가 프라이빗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내부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필드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죠. 내부적으로 필드를. 자, 이 코드를 아까 전처럼 다시 바꿔보면 이런 거죠. 그렇죠? 자, public static final 레벨이라고 하는 타입에 low라는 이름을 갖는 상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new 레벨을 호출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 1을 넣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low 1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제 low는 레벨이라는 객체를 갖는 거죠. 레벨. 그렇죠? 이 레벨은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코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low.cod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어디서 내가 사용할 때 low.code 이렇게 호출하면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1. 생략되어 있는 코드를 이렇게 써봤어요. 자, 이넘은 타입의 안정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타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필드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죠. 굉장히 좋은 특징 중에 하나예요. 스위치문에도 쓸 수 있는데 필드까지 가지고 있더라.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심지어 이넘은 메서드도 정의할 수 있대요. 자, 메서드. 자, 보면 이렇게 메서드를 정의했더니 자, getCode라고 이렇게 호출할 수 있죠. 그래서 필드 중에 메서드도 가지더라.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열거형이라서 values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더라. 자, 이때 모든 데이터들은 이런 형태로 가져와진다 그랬죠? 지금 현재 value가 문자의 형태로 가져와야죠. 문자의 형태로 출력이 돼요. low, medium, high네요. low,
미디움인가요? 미디움 하이. 자, 이렇게 온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다 객체인데 내가 출력하면 low라는 문자열이 또 출력이 된대요. 자, 내가 low.toString 이렇게 하면 자, low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된대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사용하기 편하도록.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출력이 뭐가 되냐? low, medium, high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지금 반복문이니까 low, medium, 그렇죠? high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반복문. 그래서 우리가 필드를 문자열처럼 다룰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더라. 이런 객체들을, 죄송해요. 객체를 문자열처럼 취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더라. 실제로 문자열은 아니지만 문자열처럼 사용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ordinal, 순서가 있는 이런 걸 만드는 거겠죠. 그쵸? 넘어가 볼게요. 그쵸? 이거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필드군요. 그쵸? 자, 내가 이제 ordinal이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이 친구는 자, row.ordinal이죠. 그쵸? row.ordinal. 그러면 이제 넣은 순서가 나온대요. 자, 넣은 순서라는 거는 지금 현재 자, row가 먼저 들어갔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 row는 ordinal, 순서가 0번째. 제가 위에서 얘기했죠? 이놈은 배열처럼 다룰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이 그 부분이네요. 자, 여기 보면 ordinal로 순서를 알 수 있더라. 여기 보면 monday의 ordinal. 자, Tuesday 하면 여기가 1이 나오겠죠? Friday 하면 Mon, Tuesday, When, 뭐 5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자, 넘어가서. 자, 우리 수업에 안 한 내용들을 제가 일부러 찾아서 정리를 조금 해놨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교양처럼 알면 좋아서. 자, value of string이라는 걸로 상수를 얻을 수 있대요. 자, 예를 들어 내가 Tuesday를 찾고 싶다. 그러면 Tuesday로 문자열로 찾으면 이 친구가 찾아진대요. 자, 문자열로 자, 메서드를 value of를 쓰면 그 Tuesday라는 값이 나온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D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day의 Tuesday와 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 없으면 오류가 뜨겠죠. 예외가 발생한다. 자, 내가 개별 메소드를 넣을 수 있더라. 요건 이제 제가 일부러 자, 지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었어요. 자, 예를 들어 shape라고 하는 이놈인데 자, 이런 모양이 다른 두 개가 있어요. 자, 모양이 다른 두 개. 자, 원래는 이렇게 선언이 돼 있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모양대로 해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겠죠. 그쵸? 일반적으로. 자, 이런 모양의 두 개의 타입이 있는데 자, 이 친구들한테 동작을 정의하고 싶었어요. 동작. 예를 들어 이제 더블 에어리어라는 걸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달라, 동작이. 두 개가 동작이 달라.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 친구를 추상 메소드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추상 메소드. 자, abstract. 근데 굳이 추상 메소드를 안 쓰고 이렇게 써놔도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를 구현을 하는 거죠. 구현은 이렇게, 그렇죠? 자, 이때 이 친구는 재정의하니까 위쪽에다가 재정의라고 쓰면 되죠. 재정의의 영어가 뭐죠? 부모의 것을 재정의하는 것. 그렇죠?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드를 쓰는 이유가 뭐죠?
컴파일러가 부모의 메서드를 재정의 하는지 검사하기 위해서죠. 여기까지 안 써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자, 원의 에어리어는 지금 의미하는 게 에어리어는 너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비. 자, 이 친구는 너비 계산을 얘기하는 거죠. 자, 너비는 R 곱하기 자, 리턴에 자, 여기도 지금 안 써져 있어서 오류가 뜨겠다죠? 자, 리턴에 자, 반지름 곱하기 3.14인가요? 3.14 대신에 mass.py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서클의 에어리어가 요 스퀘어의 에어리어와 다르대요. 이 스퀘어는 현재 재정의 안 했으니까 0.0이 뜨겠죠. 스퀘어의 에어리어는 0.0. 그 다음에 서클은 요 값으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내가 스퀘어를 강제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돼요? 이 에어리어의 정의를 강제하고 싶으면 설계도인 척 하면 되죠. 설계도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바에서 설계도. 설계도는 뭐예요?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거잖아. 설계도인 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정답으로 있는데 왜 못 찾지? abstract잖아요. abstract. 추상이라는 거는 구현이 안 된 메서드를 얘기하죠. 추상 메서드를 쓰면 얘는 구현을 강제받죠. 이렇게 구현을 강제받는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밑에 모양이 되는 거죠. 밑에 모양. 자, 그래서 저는 구현을 강제하지 않은 형태로 둘게요. 이렇게. 자, 밑에는 구현을 강제한 모양. 자, 위에는 구현을 강제하지 않은 모양.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면접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도록 정리를 해놨어요. 상수보다 인엄을 써야 되는 이유. 이것도 면접에 자주 나와요. 중요 10개. 자, 대비하시고요. 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자, 가독성과 그룹화가 아니라 타입의 안정성. 타입의 안정성. 자, 기존의 상수는 정보로서 쓰이는 상수는 int나 string 같은 값을 넣음으로써 다른 값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enum은 꼭 타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enum이라는 타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한 값만 허용하죠. 그래서 오류 가능성을 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자, 비교 연산이 간단하고 안전하다. 스위치가 자연스럽고 연동된다. 여기는 먼저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요 4번은 굳이 할 필요 없어. 그쵸?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스위치로 얘기하면 돼요. 그쵸? 바로 스위치로. 괜히 여러분들 많이 외우면 헷갈리니까. 자, 비교 연산이 간단하고 안전한 거는 스위치도 당연히 비교 연산이니까 바로 그냥 스위치 문으로 넘어가면 되죠. 자, 스위치에서 인엄을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더라. 그 다음에 타입이기 때문에 필드나 메서드를 가질 수 있어서 추가 기능 확장이 용이하더라. 타입이니까, 그렇죠? 타입이기 때문에 필드나
메서드 추가 기능을 메서드나 필드나 메서드를 추가해. 추가로 기능 확장이 용이하더라. 자, 상태를 수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더라. 자, 이 친구가 0, 1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서세스인 거예요. 그냥 에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과 그룹화는 뭐예요? 이 스테이터스라는 그룹핑을 하기가 아주 좋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쭉 끝을 냈고요. 면접은 이넘 스위치 많이 나오니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어려웠던 건 아마 이너 클래스, 익명 클래스, 뭐 람다식 이런 게 어려웠을 텐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자바 수업 끝낼게요. 기본 수업이죠, 그렇죠? 이 책보다 더 많이 나갔죠, 저희가? 이 책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 책이 그 고급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그러던데, 자바 네트워크. 그죠? 자바 네트워크 다운받으면 아마 소켓통신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이 책에는 소켓통신이 안 나오는데, 소켓통신도 이 책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자바에서 안 배운 게 있는데, 스트림 API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아직 안 배웠어요. 그거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나중에 따로 배워볼게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 자바를 포기하더라고. 스트림 API를 해버리면. 되게 쉬운 건데. 되게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하더라.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자, 빨리 쉬었다가 와가지고 HTML 수업할게요. 쉬는 시간은 25분까지.